며느리가 아들을 제게서 빼앗았습니다. 시딜 오르미론 프롤로그. 마지막 생일. 엄마 생일 축하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차갑고 의무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현우야 잠깐만. 우리 언제 한번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68살.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제게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1부. 완벽했던 시작. 랭관노 오너고는노 크르기. 2018년 봄. 아들의 결혼 발표. 엄마, 나 결혼하려고. 현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정말? 누구랑? 저는 기쁨에 들떠 물었습니다. 회사 후배. 이름은 최서연. 29살이야. 어떤 애야? 예뻐? 응, 엄청 예뻐. 그리고 똑똑해. 명문대 나왔어. 와,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여자 만났구나. 그치?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첫 만남. 완벽한 예비 며느리 일주일 후 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연입니다. 서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 168cm, 긴 생머리, 하얀 피부, 우아한 자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니께서 더 품이 있으십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내내 서연은 완벽했습니다. 음식을 우아하게 먹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오빠 정말 효자시죠? 맨날 어머니 얘기만 해요. 그래? 우리 현우가? 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러면서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서연아, 결혼하면 우리 잘 지내자. 물론이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완벽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7월이 리어드겠나스리 결혼 준비. 세심한 며느리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서연은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청첩장 문구 확인 좀 해주실래요? 어머니, 예단은 이 정도면 될까요? 어머니, 식장 위치 괜찮으세요? 모든 것을 제게 물어봤습니다.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부럽다, 명자야.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현우 복 받았어.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화려한 시작. 2018년 10월 20일. 현우와 서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특급 호텔. 하객은 300명.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해하려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네 집에서 다 부담한대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기쁩니다. 서연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초큐 공거 두부. 균열의 시작. 10분 올러
신혼 첫 달, 미묘한 변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게. 현우가 전화했습니다. 그래, 아들. 맛있는 거 해놓을게. 하지만 주말이 되자. 엄마, 미안. 서연이가 몸이 안 좋대. 다음에 갈게. 그래? 괜찮아. 며느리 잘 챙겨. 다음 주말에도 엄마, 이번 주는 서연이네 집에 가야 해. 다음에 꼭 갈게. 응, 그래. 그 다음 주말에도 엄마, 회사 일이 급해서 조금만 기다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전화의 변화. 현우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주말에 올 수 있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도 잠깐이라도. 엄마, 진짜 바빠. 끊을게. 뚜뚜뚜. 전화화가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씩 통화했는데 이제는 5분도 안 됐습니다. 3달째 첫 방문.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신혼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현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현우가 감탄했습니다. 너 온다니까 준비했지? 많이 먹어. 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칼로리가 너무 높지 않나요? 응? 칼로리? 네. 요즘 현우 오빠 살이 좀 쪘거든요. 건강관리해야 해서. 아, 그래? 미안하다. 몰랐어. 괜찮아요. 이번에만 먹을게요. 다음부턴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 건강을 챙기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4달째. 전화 금지령. 엄마, 나 좀 바빠. 자주 전화하지 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에서 전화 오면 일하기 힘들어. 알았어. 그럼 주말에만 할게. 주말도 좀 쉬고 싶어. 그냥 내가 전화할게. 그래.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현우는 제 전화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5달째 생일 불참 제 생일이었습니다. 1월 15일. 현우야, 이번 주 토요일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지? 엄마, 그게?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날 우리 약속 있잖아. 아, 맞다. 엄마, 미안. 그날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인데? 서연이네 친척 모임. 중요한 자리래. 아들아, 엄마 생일인데. 엄마 이해해줘. 결혼했잖아. 처가 일도 신경 써야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아들이 제 생일에 오지 않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6달째 명절의 변화 설날이었습니다. 현우야, 설날에는 오는 거지? 응. 그게 서연이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서. 설날은 시댁에 가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 엄마. 양가 공평하게. 그래도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이해해줘. 결국 설날 아침에 1시간만 들렀다가 갔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고. 어머니, 음식 맛있었어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벌써? 저녁까지 있다 가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그 3부. 본격적인 고립. 완나가 스릴. 7달째. 문자 메시지의 시작. 엄마, 앞으로 급한 일? 아니면 문자로 할까?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
현우의 문자였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 아니, 그냥 일하면서 통화하기 힘들어서. 알았어. 그날부터 우리는 문자로만 소통했습니다. 잘 지내니? 응. 밥은 먹었어? 응. 주말에 올 수 있어. 바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8달째 SNS 차단, 저는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현우의 일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우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페이스북에 글 안 올려? 올리는데? 엄마는 안 보이는데. 아, 설정 잘못 건드렸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차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우는 매일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연과의 데이트, 여행, 외식, 행복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9달째, 생일 선물 거절 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3월 5일, 저는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가죽 지갑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제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현우야, 생일 축하해. 이거 선물이야. 엄마, 고마워. 근데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거든요. 불필요한 물건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응? 이게 불필요한 물건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건 저희가 사니까요. 하지만 이건 엄마 마음인데 어머니, 마음은 감사해요. 근데 정말 필요 없어요. 돌려드릴게요. 서연이 선물을 돌려줬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0달째 친구들의 걱정. 명자야, 현우 요즘 안 보이네? 동네 친구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바쁘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어? 왔지. 가끔? 가끔이 얼마나? 1-2달에 한 번. 뭐? 그렇게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차로 30분이면 오는데 말이야.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 뭐, 착하게 대해.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니야. 속으로는 시어머니 싫어하는 거지. 설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말이 맞다는 것을. 11달째 첫 번째 거짓말, 발각, 현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없어, 엄마. 회사에서 워크샵 간대. 그래?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런데 토요일 저녁 동네 마트에서 현우 부부를 봤습니다. 쇼핑카트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제가 불렀습니다. 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워크샵 간다며? 아, 그게 취소됐어. 갑자기.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해?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워크샵 취소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요. 집에서 쉬려고요. 엄마 집은 30분인데. 어머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매번 어머니 집 가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쉬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걸리는 줄 알았네. 한 년째 완전한 소원 결혼일 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3개월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응,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바빠서. 그래도 3개월이나. 엄마, 나 어른이야.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뭐, 결혼했으면 독립한 거잖아. 왜 자꾸 간섭해? 간섭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엄마, 나 진짜 바빠. 끊을게. 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태도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로마네이 4부. 진실을 찾아서 로마니느 조사의 시작. 무언가 이상해. 제 친구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현우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있어. 그럴까? 서연이가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 그럴 리가. 명자야, 정신 차려. 내가 보기엔 분명 며느리가 뭔가 하고 있어. 영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탐정 고용,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제 아들이 결혼 후에 갑자기 저를 피해요. 며느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오셔서 상담하시죠. 탐정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트리카그이고는 첫 번째 증거, 녹음 파일 2주 후 탐정이 연락했습니다. 박명자 씨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녹음 파일입니다. 며느리분이 남편에게 하는 말들을 녹음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오빠, 오늘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현우의 목소리. 응. 서연. 진짜 짜증나. 맨날 전화하고 우리 인생 좀 살게 냅둬야지. 현우. 엄마가 걱정되나 봐. 서연. 걱정? 간섭이지? 오빠 마마보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현우. 그렇게까지? 서연. 그렇게까지야. 오빠, 이제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이제 과거야. 알았지? 현우? 응. 서연. 앞으로 전화 오면 짧게 끊어. 그리고 자주 가지 마.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현우. 그래도. 서연. 그래도 뭐. 오빠, 나 아니면 시어머니야? 선택해. 현우. 너지. 서연. 그럼 내 말 들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 문자 메시지 탐정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현우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서연. 오빠 엄마 진짜 답답하다. 맨날 전화하고. 서연. 오빠 엄마 요리 솔직히 별로야. 기름지고 짜. 서연. 시어머니. 생일? 꼭 가야 해? 귀찮은데. 서연. 오빠. 시어머니 선물 받지 마.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서연. 솔직히 시어머니 보면 스트레스 받아.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어. 더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대답이었습니다. 현우. 알았어. 내가 조절할게. 현우. 응. 그냥 안 받을게. 현우. 너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내가 해결할게. 제 아들이 저를 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세 번째 증거. 서연의 친구와의 대화 탐정은 서연의 친구와 나눈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서연의 친구. 서연아, 시어머니랑 어때? 서연. 별로. 솔직히 귀찮아. 친구. 왜? 안 좋으신 분이야? 서연. 아니, 좋은 분이긴 한데 너무 아들한테 집착해. 그게 싫어. 친구.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서연. 그래서 더 싫어. 현우 오빠를 내가 차지했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해. 친구. 그럼 어떡할 건데? 서연. 끊을 거야. 천천히, 자연스럽게. 현우 오빠가 엄마한테 관심 없게 만들 거야. 친구. 어떻게? 서연. 쉬워. 맨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현우 오빠가 알아서 엄마 피하게 돼. 친구. 와, 무섭다 너. 서연. 이게 생존이야.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면 내 결혼 생활 망해. 저는 녹음을 듣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아들에게서 떼어내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크차릴릴린 너릴린 대면의 결심. 명자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러시겠어요? 그럼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증거 파일 다 드릴게요. 차리너의 낙 5부. 대결, 설기크. 아들에게 전화. 현우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너 한번 와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바빠서. 이번엔 꼭 와야 해. 안 오면 엄마가 갈 거야.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하자. 이번 주 토요일. 혼자 와. 혼자? 응. 서연이는 빼고. 왜? 와서 알게 될 거야. 토요일. 진실의 폭로 현우가 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라.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맨날 전화하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들어봐, 끝까지.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조종하는 모든 대화들이. 녹음이 끝났을 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넌 이걸 알고 있었니? 아니, 나는 서연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자주 오지 말라고. 엄마, 대답해. 응, 그랬어. 왜 그 말을 들었니?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를 버렸니?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동안 내 아들을 잃어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알면서 왜 이랬니? 왜 엄마를 이렇게 쉽게 버렸니?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거야.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받았잖아.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들, 서연 친구와의 대화. 이것들 봐. 서연이가 계획적으로 나를 너한테서 떼어놨어. 그리고 넌 그걸 알면서도 따라갔고. 엄마, 나는 서연이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엄마를 버려? 버린 게 아니라 서연이가 힘들어 해서 나는 둘 다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넌 서연이 편을 들었잖아.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서연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나를 버리는 거여야 했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되찾고 싶은 거야. 크라가슴늘. 서연의 등장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 오빠 여기 있어요? 들어와.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잖아. 못 알아듣겠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 네가 한 말이 중요하지. 저는 너 내 아들을 나한테서 떼어냈지? 계획적으로.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뭐? 시어머니 귀찮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네, 예상 밖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뭐? 처음부터요.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현우 오빠한테 너무 집착하는 게 싫었어요. 집착? 네. 맨날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하고 생일이다, 명절이다 챙기고 그게 다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이야?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현우 오빠랑 둘이서 보내고 싶은 주말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만나야 하고. 그래서 나를 아예 없애버린 거야? 없앤 게 아니라 거리를 둔 거예요. 거리?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게 거리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터진 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머니랑 가깝게 지낼 생각 없어요. 뭐?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해요. 현우 오빠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순 없어요. 서연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시댁 일은 최소한만 하기로. 그게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었잖아. 버린 게 아니에요. 적당한 선을 그은 거죠. 저는 너무 충격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hocolate 밀리, 진실의 이유. 왜?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교양 있고 세련되고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너무 서민적이셨어요. 서민적? 네, 말투도 옷차림도 생각하는 방식도 제 부모님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서연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아버지, 의사 어머니.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한 집안.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한 거야? 부끄럽다기보다는 제 삶의 레벨과 맞지 않았어요. 레벨? 네. 저희 부모님 친구들은 다 교수, 의사, 변호사예요. 근데 어머니는 식당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었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오빠. 우리 결혼식 때도 오빠가 그랬잖아. 어머니 친구들 많이 부르지 말라고. 그건 다른 이유였어. 아니야. 오빠도 부끄러웠던 거야. 인정해. 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이유. 서연아, 그게 다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있어요. 말해봐.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요리도 별로였어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도 너무 낡고 좁았어요. 갈 때마다 답답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맨날 과거 얘기만 하셨어요. 현우 어렸을 때,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건 어머니가 현우 오빠를 애 취급하는 거였어요. 30 넘은 어른인데 우리 아들, 아가 이러시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한테서 떼어낸 거야. 그런 이유로. 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어머니가 끼어드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현우 오빠한테 말했어요. 엄마랑 거리를 두자고. 그리고 현우는 네 말을 들었고. 네, 현우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사실이야. 엄마. 대답해? 응, 나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했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엄마가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기보다는 서연이랑 레벨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레벨, 미안해 엄마. 하지만 서연이네 집에 가면 나도 주눅이 들어. 다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우리 집은 너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너 키웠잖아. 식당 하면서 네 대학 등록금 댔잖아. 알아. 알면서 왜 부끄러워해? 엄마 이해해줘. 나도 서연이네 집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숨긴 거야? 그런 셈이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클로넬렉스릴, 며느리의 최후 통첩. 어머니, 이제 아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뭘? 앞으로도 저희는 어머니와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할 거예요. 최소한. 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 정도요. 그게 최소한이야? 네. 그리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받을 거예요. 매일 전화하시는 건 곤란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삼가주세요. 미리 연락하고 약속 잡아주세요. 내가 언제 갑자기 찾아갔어? 아직은 안 하셨지만 혹시 몰라서요. 너,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의 결정이에요. 현우 오빠도 동의했어요. 그렇죠, 오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우리 부부도 우리 삶이 있어. 네 삶의 엄마는 없는 거야?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엄마, 받아들여줘. 나 이제 결혼했어. 독립했어. 엄마 품을 떠난 거야. 품을 떠나는 게 연락을 끊는 거야. 끊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가. 현우 오빠, 가요.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라고. 엄마, 미안해. 됐어, 가.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크리 아들고 6부, 절망의 시간, 아내란들이나 시각. 한 달 후, 완전한 고립 그날 이후 현우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현우야, 밥은 먹고 다니니? 현우야, 엄마 보고 싶다. 모두 일십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 혼자 보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추석에는 오는 거지? 3년 만에 함께 보내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6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 올해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 추석인데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양가 공평하게 해? 작년에도 처가 갔잖아. 올해는 여기 와야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서 여보, 우리 아들이 안 왔어. 나 혼자 차례 지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없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생일. 문자 한 통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도 없고 선물도 없고 방문도 없었습니다. 고맙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브라마슬리, 친구들의 위로. 명자야, 괜찮아?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말이 아니야. 많이 야위었어. 잠을 못 자서? 현우 생각 때문에?
응. 명자야, 이제 좀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놓아주다니? 현우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선택을 한 거고 너무 매달리지 마.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알아. 하지만 네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건강 망가지겠어. 나 없으면 현우 어떡해? 현우는 잘 살아. 오히려 너 걱정이야. 영희가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우울증 진단. 박명자 씨 중증 우울증입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증상이 심각해요. 불면증, 식욕 저하, 의욕 상실. 지금 당장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치료요? 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병행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구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아들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루국, 자살 시도, 어느 날 밤, 저는 모든 약을 꺼냈습니다. 한구울제, 수면제, 혈압약.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알씩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0알, 20알, 30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명자야, 자니? 응.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 지금 당장 가. 오지 마.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연 것입니다. 명자야, 이게 뭐야? 영희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119, 빨리.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카드마시코디. 병원에서. 현우의 방문,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신 차렸어? 영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짓을 해? 살기가 싫어서? 현우 때문에? 응.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야, 네가 죽으면 현우는 어떡할 건데? 현우는 나 없어도 잘 살아. 아니야. 후회할 거야, 평생.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엄마,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 괜찮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엄마, 왜 그런 짓을 해? 왜? 나 없어도 너 잘 살잖아. 무슨 소리야? 너 나 싫어하잖아. 부끄러워하잖아.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어. 울지 마.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 너한테는 서연이가 있잖아. 엄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었습니다. 샤크르 이금 7부. 전환점, 마누라슨딩, 서연의 변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실 줄은.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는 신경 꺼. 어머니, 가. 현우랑 가. 어머니, 저희 좀 잘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실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죽었으면 속 시원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사실이잖아. 너 나 싫어한다며? 부끄럽다며?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지.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바꿀게요. 믿을 수 없어.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크로마일. 퇴원 후 조심스러운 연락 퇴원하고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현우야. 응.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오지 않아도 돼. 아니야, 갈게. 서연이랑 같이. 그래. 토요일 그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응.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됐어?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 저는 과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요리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서연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식사 내내 서연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더 드실래요? 아니, 됐어.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괜찮아. 예전에 당당하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롤리미드를 한 달 후 지속되는 변화, 서연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그리고 정말로 왔습니다. 매주.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언제 변할지 몰라. 크르클, 진심의 확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방문하고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때세요? 괜찮아. 약은 잘 드세요? 응. 혼자 계시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너 바쁘지 않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네? 너 예전에 나 싫어한다고 했잖아.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잘해주는 거야?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자살 시도하신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제 행복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다고.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바꾸고 싶어요,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증명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현우의 고백 그날 밤 현우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나 혼자 왔어. 서연이는 집에 있어. 나 혼자 와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나. 아니야. 이렇게 빌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어. 일어나. 엄마, 나 그동안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서연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알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현우가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부끄러웠어. 서연이네 집이랑 비교하면서 정말 나쁜 생각이었어. 엄마는 알아?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식당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런 엄마를 내가 부끄러워했어. 내가 인간이야, 짐승이야. 그만 울어라. 엄마, 용서해줘, 제발. 저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엄마, 너도 행복하고 싶었던 거잖아. 서연이랑 잘 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도 그게 엄마를 버리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엄마, 앞으로 잘할게. 예전처럼 자주 올게. 전화도 자주 할게.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3일날 그린 8부. 재건, 만느니리. 6개월 후 새로운 관계 서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내가? 네, 제가 요리 많이 준비할게요. 현우 오빠도 보고 싶어 하고. 그래? 네, 오시겠어요? 갈게. 처음으로 아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토요일 그들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 어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청소했어요. 거실 벽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 이거 어머니, 예전에 현우 오빠가 가져온 사진이에요. 제가 걸어뒀어요. 고마워. 식사는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맛있다. 정말요? 어머니 요리만 못하지만. 아니야. 맛있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명절. 함께 보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 집에서 추석 보내자.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응. 서연이가 차례상 준비한대. 서연이가? 응, 배웠대. 나도 놀랐어. 추석 당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아. 잘했어.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상 받으세요. 서연도 함께 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한 해 후, 임신 소식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서연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정말? 네, 8주 됐어요. 축하한다, 며느리. 어머니, 제가 산후조리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얼마든지.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면 누굴 믿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카라문데르코, 손주의 탄생 9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딸. 현우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건강해? 네, 3.2kg. 완전 건강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어머니 닮았어요. 내가? 네, 코랑 눈이 어머니 닮았어요. 그래? 어머니, 안아보세요. 서연이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손녀, 눈물이 났습니다.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산후조리. 함께한 시간 서연의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손주 돌보는 게 어디 고생이야. 그래도 걱정 마. 이거 하는 게 나는 행복해.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뭘? 당연한 거지. 서연과 저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 이야기를 하고 육아 방법을 의논하고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아, 그렇게요. 배워갈게요. 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함께 웃었습니다. 백일잔치, 화해의 완성, 손녀의 백일잔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주빈 자리예요. 주빈? 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서연이 저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소개할게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서연이 저를
어머님 정말 품위 있으시네요. 맞아요. 아우라가 있으세요. 예전에 서연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서연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실로메라끈 구부, 5년 후, 너희니 너를 그린크라스리. 현재, 완전한 가족. 지금은 2024년입니다. 손녀 지우는 5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할머니. 할머니도 그렸구나.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과의 대화 지우가 잠든 후 서연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너희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어머니가 자살 시도하셨을 때요. 제 잘못이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야 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서연아. 네, 어머니. 너 많이 변했어. 좋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를 변하게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알아. 그런데 어머니를 알아갈수록 진짜로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현우의 편지 어느 날 현우가 편지를 줬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을. 서연이 말만 듣고 엄마를 버렸던 것을.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하지만 엄마는 나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서연이도 용서해줬어. 엄마의 큰 마음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이제 나는 매일 다짐해. 엄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엄마, 사랑해. 평생 효도할게. 너의 아들 현우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각질하고 며느리의 변화. 완성 서연은 정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매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제가 요리 배워갈 거예요. 뭘 배우고 싶은데? 어머니 갈비찜 레시피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설탕 얼마나 넣어요? 이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아, 그렇구나. 배웠어요. 서연은 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친구분들 만나시잖아요. 제가 음식 좀 만들어 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 친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 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서연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 명자야,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 영희가 놀랐습니다. 응, 많이 변했어. 대단하다. 처음에는 어땠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드라마메길 나스리. 2번째 손주 2년 후 2번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아들이에요. 축하한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준이 어때? 현우의 현, 준수할 준. 좋아요.
현준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현준아, 할머니야. 예쁘게 자라렴. 서연의 부모님과의 화해 어느 날 서연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오세요.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예전에 사돈어른을 무시한 것 같아서요. 그런 적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 이후에도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서연이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돈어른 덕분에 서연이가 좋은 며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날 이후 서연의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이는 10부. 현재 그리고 미래, 손주들과의 시간, 지금 제 인생은 행복합니다. 매주 손주들을 봅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공원 갈까? 좋아요. 지우와 현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할머니, 저 그네 태워주세요. 할머니, 저는 미끄럼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합니다. 주말의 풍경,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든 좋아. 그럼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할게요. 고맙다, 며느리. 서연이 요리하는 동안 현우가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엄마, 이거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놓으렴. 완벽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명절, 변화한 풍경, 이제 명절이 기쁩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해요. 너희 집에서? 네,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고맙구나. 추석 당일 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할머니, 저 절 배웠어요. 지우가 자랑합니다. 어디 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상 받으세요. 지우가 절을 합니다. 잘한다, 우리 손녀. 할머니, 제 절 예뻐요. 예쁘지, 최고야. 카리고른 회고. 지나온 시간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5년 전 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어머니, 제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감사를?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거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요. 처음에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현우 오빠를 조종하고.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또 실수 안 하죠. 그래.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현우 오빠랑 아이들이랑 그리고 어머니랑.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잘할게요. 평생 어머니 잘 모실게요. 고맙다, 며느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고런 일이 스케기로 2034년 완전한 평화. 지금은 2034년입니다.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15세, 현준이는 13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고등학교 들어가요. 우리 지우가 벌써 고등학생이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공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뭘?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손주들의 편지 지우와 현준이가 편지를 줬습니다. 지우의 편지,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많이 힘드셨대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시대요.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녀 지우 올림. 현준이의 편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손자 현준 올림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갈레란리 선물을 가족 사진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현우와 서연이 양옆에 섰습니다. 지우와 현준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찰칵. 완벽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최종 회상 밤에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봅니다. 우리 아들, 잘 컸어. 이제 좋은 아빠야.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짜 딸 같아. 손주들도 너무 예뻐. 당신 닮았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리바인. 마지막 장면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지금 갈게. 30분 후 현우가 왔습니다. 혼자서. 서연이랑 애들은? 애들 학교 갔고 서연이는 일 나갔어. 나 혼자 왔어.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현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줘. 그럴게. 우리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들도 봐야 하잖아. 그래, 봐야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디라물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며느리, 사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서연처럼, 현우처럼 기회를 주면, 시간을 주면, 사랑을 주면 사람은 변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서연을 용서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놓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깊은 절망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68세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78세인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깨진 관계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사랑이 있다면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절망 속에 있든 어떤 외로움 속에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